안녕하세요. 영어 교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도 indefinite article A의 의미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영미인들이 A라고 하는 모자를 명사에 세워서 어떻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A 의미를 알면 영어가 쉬워진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의미로는 말하고자 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문장을 만드는데 부정관사와 정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여기 벌이 한 마리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 bee makes honey. 이때 하나의 벌이 꿀을 만든다 라고 하면 우리말 번역을 하면 좀 어색한데 이때 한 마리 벌이 아니라 이때는 한 종류 많은 곤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종류의 의미로 a bee로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해야 훨씬 자연스럽죠. 벌이 꿀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벌은 셀 수 있는 곤충이기 때문에 어를 사용하겠죠. 두 번째는 bees make honey. 벌들은 꿀을 만든다. 자, 이번에는 벌이라고 하는 셀 수 있는 개념을 넣어서 복수 개념으로 문장을 만들었죠. 자, 벌은 꿀을 만든다. 우리가 벌들은 꿀을 만든다라고 굳이 들이라는 복수 개념을 넣어서 해석하지 않아도 벌은 꿀을 만든다. 위에 a bee 문장과 해석이 같아지죠. 세 번째는 the bee makes honey라는 문장도 가능한데요. 벌은 그 벌은 꿀을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한데 그냥 벌은 꿀을 만든다. 왜 더를 넣었냐면 비라고 하는 곤충은 일반인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더를 넣어서 사용하는 거죠. 서로 알고 있는 정보 더를 쓰는 거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종류로 표현할지 복수 개념으로 표현할지 그리고 누구나 아는 개념 더로 표현할지는 전적으로 그 말하는 사람의 선택권, 생각에 따라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영어로 문장을 만들 때 이러한 개념을 생각해서 얼마든지 세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죠. 자, 기본적인 문장 형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 단위로서 어를 활용하는데 결국은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확장된 경우입니다. I swim twice a week. 나는 수영을 합니다. 2번 합니다. 일주일에. 시간이라는 것은 쪼갤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나눠서 표현을 하죠. 편리한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건데 이때 week라고 하는 것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나눠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주라고 하는 표현, 일주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어를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We eat 3 times a day. 우리는 하루에 3번 먹습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때도 하루라고 하는 24시간 하루라는 것을 이렇게 잘라서 시간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부정관사 어디에 시간과 관련된 명사들은 얼마든지 시간 단위 만들 수 있는 거죠. A month, 한 달에. A year, 1년에. A decade, 10년에. A century, 100년에 등등 이런 형태로 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의미가 또 확장된 경우입니다. 우리가 어떤으로 해석하면 좀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인데요. 자, 문법 책들 보면 어떤, certain의 의미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하나의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그런데 어의 의미에 들어있는 불확실한, 모르는, 정해지지 않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a girl came to see me. 한 소녀가 나를 보러 왔습니다. 입니다. 이때 a girl, 그냥 한 소녀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소녀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고요. 굳이 어떤 소녀가 내게 왔어 라고 번역을 하지만 야, 한 여자애가 왔어.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네, 하나의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질명사 앞에 쓰면 원래 안 되는 거죠. 부정관사 중에 A는 셀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할 때 쓰는데 특히 물질명사는 쓰지 못한다고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굳이 또 써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의미가 달라지겠죠. 이때는 셀 수 없는 것이 셀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돼서 사용되는 겁니다. Give me a glass. 나에게 유리를 줘가 아니라 유리 잔을 줘라고 해서 유리로 인해 만들어진 어떤 제품을 하나로 취급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고유명사 앞에 쓰면 원래 안 되는 거죠. 고유명사는 그 단어 앞에 대문자로 표기해서 하나라는 것을 상징하는데 그 앞에 다시 또 하나라고 하는 부정관사 어를 쓴다면 의미가 중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어는 간단한 걸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두 번 쓰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뜻이 달라지겠죠? 고유 명사가 일반 명사화 된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I bought a Van Gogh. 나는 샀다. 반 고흐를 샀다. 반 고흐는 사람인데 사람을 샀다는 얘기일까요? 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반 고흐는 화가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작품을 샀다. 실제 풀어서 하게 되면 I bought a work of Van Gogh, I bought a picture of Van Gogh 라고 해야 되는데 길어지죠. 그런데 벤 고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넣어서 짧게 간결하게 표현해서 그 사람 작품을 샀어 라고 표현하는 거죠. He is a Newton of Korea.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부정관사 뒤에 유명한 사람, 유명한 장소 등을 넣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의 결과물, 그 사람의 성질 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이때 그는 뉴턴이다, 한국의 뉴턴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의 이름이 뉴턴은 아니겠죠. 이때는 그는 한국의 뉴턴과 같은 아주 훌륭한 유명한 과학자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The man is a Kennedy. 그 남자는 하나의 케네디다. 낯설죠. 그 남자는 케네디가, 정치가 가문이죠. 케네디가의 한 사람이다, 혹은 케네디와 같은 정치가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고유명사에 넣어서 짧게 간결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어는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명사면 쓴다 라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가 깨야 되는데 차라리 우리말처럼 아예 부정관사 개념을 넣지 않고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자유자재로 활용할 텐데, 자, 이들의 생각이 설정해 놓고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또 예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추상적인 명사는 또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어를 넣게 되면 구체적인 개념으로 바뀌더라. 보겠습니다. 어를 넣어서 어떤 의미로 바뀌는지 볼까요? We are of a mind. 우리는 마음이 하나야, 우리는 생각이 같아, 이런 의미인데 mind라고 하는 추상명사는 셀 수 없는 uncountable noun이죠. 그런데 어를 넣게 되면 셀 수 있는 개념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틀린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자, 이렇게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법, 기본 문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가야 되겠죠. We are of a mind. 마음이 같다. 우리는 하나다. 그런 의미고요. He gave me a kindness. 그가 나에게 주었는데, 친절을 주었는데 하나를 주었대요. 이럴 경우 친절이라고 하는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친절. 여러분 셀 수 있나요? 친절. 그런데 어를 썼다는 얘기는 그가 내게 어떤 친절한 행위를 하나 주었다는 얘기죠. 친절을 하나 베풀었어. 그렇죠. 그가 내게 매번 친절을 베푼 게 아니라 한 번 베푼 의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10번째 여러 용법을 한꺼번에 모아봤는데요. 문장을 보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It is a dozen pencils. 자, dozen이라고 하는 것은 12개를 의미하고요. 문장에서 보통 우리가 10여 개의라고 하는 말, 우리말도 있잖아요. 10여 개. 어떤 한 단어로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단어 의미입니다. 세트의 의미, 12개, 상품으로도 12개를 한 세트에서 팔잖아요. 자, 이런 경우 앞에 어를 써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또 특정한 날짜, He died on a Monday. 그가 돌아가셨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언제? 월요일에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월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고유 명사입니다. 앞에 대문자로 쓰죠. 그런데 어를 쓰게 되면 수많은 월요일 중에 어떤 한 월요일, 자, 특정해서 쓰겠다는 거죠. 자, 이런 문장을 보고 틀린 거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 생각을 좀 더 확장했구나,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She gave me a second chance. 서수, second라고 하는 것은 서수인데요. 첫째, 둘째, 셋째, 차례를 나타내는 수죠.
차례는 정해지죠. 그래서 더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를 쓴다면 어떤 의미로 바뀔까요? 네, 쓸 수 있다는 건데요. second라고 하는 서술보다는 뒤에 chance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어를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라는 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에 오는 그 기회는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기회죠. 그런데 어떤 새로운 느낌의 또 다른 기회라는 의미에서 어를 쓰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죠. 더를 쓰면 그녀가 정해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녀가 어떤 결과가 날지 알고 더를 기회를 정해서 주나요? 어색하죠. 그러니까 어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He is a doctor and poet. 이런 경우는 doctor와 poet라고 하는 명사를 하나로 묶어서 그가 의사이자 시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설명한 거죠. 이때 he가 주어 한 사람이기 때문에 a doctor and poet라는 것을 그의 직업이 두 개지만 한 사람을 나타낼 때 이렇게 어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아래 문장을 보시면 they are a doctor and a poet라고 했을 경우 그들은 의사이고 시인이다라고 할 때 각각 두 사람을 의미하게 되겠죠. 한 명은 의사이고 한 명은 시인이다 이런 의미인데 위 문장처럼 묶어서 표현하게 되면 주어 형태도 중요하고요. 또 이렇게 어를 한 번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12번째,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생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꼭 써야 돼 라고 하는 그 무자르드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말처럼 차라리 안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것은 쓰지 말자.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호칭, 직위, 식사, 질병, 본래 목적 등일 때는 쓰지 않기로 하는 거죠. Mother, I'm hungry. 엄마, 나 배고파요 라고 할 때 mother, 이미 확정되어 있고 또 내 엄마이기 때문에 굳이 어와 더를 넣어서 불확실한 혹은 확실한 의미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군더더기 느낌이 나잖아요. 그대로 mother, 호칭은 안 쓰는 것이 좋더라. 그리고 general 의원 마찬가지입니다. general 장군이죠. 자, 장군, 육군의 장군. 장군,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할 때 어와 더를 넣어 보시면 너무 어색합니다. 차라리 안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I had lunch at 12. 나는 12시에 점심을 먹었다입니다. 12시 점심을 먹었다인데 점심이라고 하는 것도 매번 다른 메뉴, 다른 시간 또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와 더를 넣어서 확실한 또 불확실한 의미를 굳이 넣는 것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나타낼 때는 관사를 빼는 것이 낫겠더라. 그런 거죠. 밑에 볼까요? I had a late lunch. 자, 보통 12시에 밥을 먹는데 I had a late lunch 이렇게 늦은 점심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를 넣어서 오늘은 좀 밥을 늦게 먹었어. 이렇게 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정관사의 활용법을 가장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자꾸 배워가야 되겠죠.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He is in hospital. hospital 병원입니다. 병원인데 일반 명사고 셀 수 있는 거지만 앞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서 다른 의미로 쓰겠다는 거죠. 그가 입원해 있다라고 할 때 이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he is in the hospital. 자, 더를 넣었을 경우에는 입원이 아니라 그가 지금 현재 병원에 있다. 병원이라는 그 건물 위치에 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는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도 있죠. 요즘은 병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쇼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더를 사용한다는 거죠. We play soccer. 축구를 합니다. 우리는 축구를 합니다. 축구라고 하는 개념은 셀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축구 선수나 공은 셀 수 있으나 축구라고 하는 게임은 셀 수 없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당연히 쓰지 않아야 되겠죠. I like baseball 마찬가지죠. 생략하는 경우 더 알아볼까요? He died of cancer. 암으로 죽었다인데 암이라고 하는 것도 질병, 네, 자 불확실, 확실한 것을 정해서 넣기가 애매하죠.
또 모든 사람이 또 암에 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안 써서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She has got diabetes. 마찬가지죠. 그녀가 지금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질병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더라. I go to school. school 일반 명사입니다. a school, the school, schools, the schools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부정관사를 생략해서 다른 의미로 쓰겠다는 거죠. 나는 학교 갑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본래의 목적, 나는 공부하러 갑니다, 수업하러 갑니다, 이런 형태로 쓴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쓰는 단어들이 1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명사만 알면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아래 문장과 구분해 볼까요? My mom went to the school. 우리 엄마가 학교에 갔습니다. 이때는 엄마가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경우일 때는 the school을 써야 되겠죠. 자, 문장을 읽으면서 확 그 느낌이 와야 되는데요. He came here by bus. 그가 여기에 버스 타고 왔습니다. 버스로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운송수단일 때는 부정관사, 정관사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자, 깊이 들여다보면 이유가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오는 대로 타죠. 내가 정해서 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I like spring. 나는 봄을 좋아해. 계절도 스프링,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딱 어느 날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정해질 수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불확실한 느낌을 넣는 것도 어색하죠. 왜냐하면 늘 오니까요. 그래서 쓰지 않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I like spring, I like summer 이런 형태로 쓰겠죠. We are husband and wife. 우리는 남편과 아내다. 결국은 우리는 부부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앞에 불확실한 혹은 확실한 그런 의미를 넣으면 너무 어색하죠. 자, 불확실한 부부이다. 또 확실하다는 얘기는 언제는 불확실했나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로 생략하는 경우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언을 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발음, 어라고 하는 발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보겠습니다. 어를 쓸 때는 단어의 뒤에 첫 글자가 자음 소리일 경우에 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모음이 왔는데요. 유라는 경우 이때 발음은 어가 아닌 유로 발음될 때 자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어를 씁니다. 제이라고 하는 아이를 엄마가 배에 품고 있는 느낌이죠. 보이진 않지만 유 할 때 우리 유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J라고 하는 소리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를 쓰고요. WY는 반자음이지만 엄연한 자음이기 때문에 어를 씁니다. 언을 쓰는 경우는 모음 소리일 경우입니다. 뒤에 단어가 첫 글자가 모음 소리. 자, 모음이 아니라 모음 소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글자가 자음인데 이 소리가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 묵음인 경우에는 언을 쓰겠습니다. 예문을 볼까요? 예시 단어입니다. A unit, U로 발음됐기 때문에 어를 썼고 ear, 반자음이니까요. 어를 썼죠. UFO는 어떤 단어들의 첫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파 이렇게 읽지 않죠. 각각 UFO로 읽기 때문에 어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을 풀었으면 unidentified flying object이라고 해서 비확인 비행 물체인데요. 이때는 unidentified라고 읽기 때문에 앞에 on을 써야 됩니다. 차이가 있죠? 자, 모음 뒤에 첫 글자가 모음일 때는 on을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on apple. 자, 왜 그럴까요? A와 앞에 어의 모음, 이중 모음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중 모음일 때는 다르게 발음하는 규칙이 영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를 다르게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어의 발음을 고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약한 자음 소리 on으로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on apple 이렇게요. 부드럽게 또 넘어가죠. 다른 자음을 넣게 되면 너무 또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on apple. 그 다음에 our, h가 자음이 왔지만 발음이 되지 않는 아이죠. 그러니까 on our 이렇게 쓰는 겁니다. FM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FM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FM으로 읽죠. 자, 에로 읽습니다. F.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언을 쓰는 거고요. 이 단어도 사스로 읽습니까? 그렇지 않죠. SOS 각각 읽습니다. 그러니까 S죠. 이름이 S, 모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on으로 쓰는 거죠. 자, 어를 쓰느냐, 언을 쓰느냐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규칙만 알면 얼마든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어와 언의 쓰임을 문장을 통해서 연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